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없는 현금 쥐어짜서 소액이지만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지난 주말에 나스닥 지수 좀 많이 떨어졌죠. 미국 금요일이면 뭐 우리나라 한 토요일 코인도 대개는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뭐 21년 이후로 좀 많이 높아졌죠. 나스닥, 미국의 주식이 오르면 코인도 오르고 나스닥 떨어지면 코인도 많이 떨어지더라. 그 얘긴 즉슨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코인도 같이 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겁니다. 상관관계라는 게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거지만 아마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곡소리 나는 지표들이 뭐 차트가 깨졌죠. 그리고 뭐 선물 옵션 지표상 약세 신호다. 롱 포지션이 수요가 이제 뭐 많이 약해졌는데 심리가 굉장히 약세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뭐 팩츄라 업그레이드가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제 사람들 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타 이거 강세 흐름 상대적으로 되겠니? 라는 얘기죠. 요약하면 이더리움의 심리가 안 좋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 어, 뭐 여기서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발행이 많아도 너무 많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최근에 들으신 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잊을만 하면 웬만하면 코인 투자하지 말자라는 실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특히 누구들 안타, 인생은 한 방, 짧게 치고 10번 휘두르면 한 번만 맞아라. 이런 시기는 그분들에겐 쥐약과 같은 아마 시기가 될 겁니다. 뭐 이더리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더리움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그래서 알트코인 얘기를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최대한 뭐 객관적인 뭐 제 얘기를 그래도 들으려고 방송을 보시겠죠. 제 생각은 뭐냐? 이더리움에서 피냄새가 나요. 피냄새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인 퍼드가 모르겠어요. 저도 한 11년 뭐 12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 냄새가 이제 본능이고 직감이기 때문에 증거를 대라 증거 없어요. 증거 없습니다. 이게 언제 제가 맡았냐? 과거 5년에서 7년간 XRP에서 솔직히 리플의 명함은 못 내밀어요. 리플 지난 5년에서 7년 이상 존버하신 분들 계시죠? 그거에는 못 미쳐요. 근데 느낌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이더리움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알트코인을 전체적으로 억누르는 느낌적인 느낌이 특히 올해 들어서 더 납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현재 여전히 62%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버틴다? 제가 실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여전히 신기반기합니다. 알트가 그만큼 찌그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쫄리면 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정을 해서 버텨주세요.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막 하늘 높이 치솟았을 때 그때 다시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게 아니면 지금 그냥 묶고 더블로 가시거나 묶고 더블로 뭐 근데 현금이 없으면 존버하는 것도 실은 결국은 롱 아니면 숏입니다. 그러면 저라고 해서 공포가 없을까요? 저도 공포 있죠. 이게요, 어느 시점을 이제 넘어서시면 이게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 그리고 제 의식이랑 관계없이 그냥 사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뭐 공포를 안 느낀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단타 하시고 비투 하시고 또 차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또 계십니다. 선물 옵션 특히 선물의 유혹이 이게 거의 이게 도박의 유혹이거든요. 굳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픔과 고통을 댓글로 나누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거는 이제 저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굳이 뭐 저희가 뭐
뭐 회원제가 아닙니다. 뭐 돈을 내라, 뭐 광고를 봐주시고 이런 얘기 저희가 뭐 구독과 좋아요 한 말씀도 안 들이시는 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마음과 준비가 각오가 돼 있고 끝까지 같이 결이 같은 분들은 보시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하락을 막 쏙쏙 피해가고 바닷가 꼭지를 맞춰서 왜 그때 안 팔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과 결이 안 맞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계속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매크로는 거시 경제입니다. 거시는요, 그러니까 큰 바다에 저기 멀리서 느껴지는 그 파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중장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뭐 먹고 사는 그런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이클 투자, 뭐 사이클 뭐 3년, 4년 이게 3, 4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실은 아닙니다. 방향성이 뭘까요? 글로벌 유동성, 금리, 환율, 뭐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린 뭐 트럼프 관세 전쟁, 뭐 실제로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크립토의 대량 채택, 칭코인 법, 뭐 규제, 완화, 대출 이게 다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난감할 때가 그냥 뭐 이제 지인분께서 그래도 뭐 여쭤봐 주시는 건 좋지만 나 뭐 사면 돼요? 나 이거 사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부터 이제 항상 이제 종목을 여쭤보세요, 보통은. 그러면 제가 이게 사실은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 투자 기간이 단기, 중기, 장기, 위험 회피 성향이 엄청 크다, 적다, 보수적이다, 연령대가 20, 30대랑 70대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서도 안 되고요. 투자금이 2, 300만 원 여윳돈을 하시는지 여기 그냥 뭐 몇 억을 넣고 인생을 바꿔보 이거에 따라서 실은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냥 다짜고짜 이거 사도 돼요? 이거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만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이거 같아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 싸게 샀다가 쪄때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되냐는 거죠. 지금 뭐 하면 되겠냐.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요. 이렇게 차트를 좀 롱하게 보십시오. 길게 한번 보시는 걸 이걸 습관으로 좀 하시면 제가 볼 때 나쁘지 않거든요. 지난 2, 3년간 매수의 적기가 언제였을까요? 요때죠. 22년 5월부터 23년 10월까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동안 그러니까 4천만 원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언제 샀으면 좋았을까요? 24년 3월달 비트코인 1억 시대가 열렸다. 기억나십니까? 언제 샀으면 좋았냐? 비트가 2천이든 3천이든 4천이든 아무 때나 사면 됩니다. 왜요? 이 몸집이 큰 비트코인이 불과 1년 만에 2배에서 5배가 올랐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시드의 문제지 시점의 문제입니까? 단가의 문제입니까? 물론 단가도 중요한데요. 개수가 더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작년으로 가볼까요? 좀 더 가깝죠. 매수의 적기가 언제였을까요? 24년 3월부터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하면서 뭐 그때 이제 우르르 와서 포모가 국내에 특히 이제 있었거든요. 김치 프리미엄 뭐 10몇 %까지 갔었죠. 24년 3월부터 웬걸 7개월간 흘러내립니다. 24년 10월 정확히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그때 비트코인이 1억에서 7천만 원까지 흘러내리는 거죠. 언제 샀으면 좋았을까? 그리고 얼마 안 돼서 25년 1월달 1월 초에 비트코인이 1억 6,300만 원을 찍습니다. 언제 사기에 가장 좋았냐? 비트가 7천이었을 때, 8천이었을 때, 9천이었을 때, 1억이었을 때 심지어 그때 사도 60% 이익 아닙니까?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60%에서 100% 수익을 보는 자산 혹시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 때나 샀어도 괜찮았던 거죠. 솔라나 활성 주소 수가
이젠 1100만 개를 돌파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거든요. 올해 알트코인 ETF의 1순위가 당연히 솔라나와 XRP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솔라나가 좀 더 빠를 것 같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럼 솔라나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았을까? 솔라나도 한번 보실까요? 요때겠죠. 22년 5월 달부터 23년 10월까지 기회를 안 줬다라는 표현은 변명이에요. 핑계입니다. 왜입니까? 1년 반 동안 줬잖아요. 실은 저는 지금도 기회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때 가격은 10,000원에서 50,000원 그 가격으로 그때 그 가격으로 1년 반 동안 모셨습니다. 왜 요때 안 샀냐라는 거죠. 요때 놓쳤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이죠. 작년 3월 달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했을 때 이때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30만 원까지 갔다가 1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1월 초에 45만 원을 찍었죠.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았냐? 22년이든 23년이든 24년이든 아무 때나죠. 이때도 아무 때나요. 무려 2년 6개월 동안 기회를 줬네요. 근데 솔라나는 그때 그 가격, 작년 가격으로 지금 감사하게도 밑으로 내려가 준 겁니다. 8만 원대까지 돼요. 이거는 비트랑 다른 거죠. 그래서 알트는 쓰레기다라고 하시면 본인의 신념에 맞게 그냥 제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20만 원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쌍수를 들고 좀 감사한 기회인 거죠.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결국 투자는요. 믿음과 심리 싸움이에요. 근데 믿음인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불가능. 지식을 드릴 뿐이지 믿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을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공포 제발 참으시면 그게 됩니까? 무조건 싸게 사서 싸게 파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쌀 때 살 수 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쌀 때 왜 못 사냐? 그거 사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왜 실력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지식이, 숙제가 안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비쌀 때 팔 수 있는 게 그러면 또 실력인 거죠. 왜 누가 비쌀 때 팔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경험이라고 봅니다. 비쌀 때 팔 수 있는 경험인데 무슨 경험이냐? 시행착오, 실패의 경험이에요. 비쌌을 때 안 팔아서 피눈물 흘렸던 경험이 본인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실력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매수했다? 그때 당신은 막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세에 올라타면 그때 당신 기분이 좋죠. 이런 우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죽어도 잘 안 되는 거 만약에 잘 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봐왔던 대부분 저를 포함한 단타로 돈을 버시는 분은 2%가 아니에요. 소수점 거의 가깝다고 전 봅니다. 웬만하면 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고 시드를 1억을 모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냥 100만 원으로 그냥 1억 한 방에 확 그냥 벌고 빠지면 되지. 대부분 10의 9가 이 생각을 하세요. 남은 4년, 5년, 6년, 7년 걸려도 나는 2달, 3달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가 저는 다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혹시 성공적인 단타 트레이더의 일상 이거 유튜브에 쳐보시면 유명하신 분들도 나오고 나오거든요. 최소 전 재산을 2번, 3번 이상 다 날려요. 무조건 날립니다. 이거 난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했을 때 승률이 70% 후반대를 넘어간다. 이제 손절 라인 잡고 나는 칼같이 그냥 잘라낼 수 있다. 그럼 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게 근데 드물고요. 대부분 위장약을 끼고 삽니다. 속이 하도 쓰려서. 제가 그래서 웬만한 일반인 분들은 웬만하시면 초우량 코인들, ETF 될 코인들, 미국에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 위주로 하시고 하락하고 조정할 때 그냥 꾸준히 사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석이 있죠.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이 지금 무슨 탓이다?
마운트 곡수가 또 나올 줄 몰랐지만 또 나오는 거예요. 구구장창 이거 우려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더리움 팔고 있대. 지금 얘기도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촉발, 그 다음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 아직 근데 뭐 방향성을 판단하긴 시기상조고 정책, 글로벌 거시, 정치 동향 주시해야 된다. 그럼 앞에는 뭐하러 얘기를 했을까요? 원래요. 하락할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10가지의 이유가 있고요. 상승할 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가 상시 대기 중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저나 저 오후에 방송하는 제 동생이 왜 이 크립토 TV에서는 광고, 레퍼럴, 구독, 그 흔한 좋아요, 물건 팔기, 회원제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업비트가 제일 좋은 거래소인데 예를 들어서 굳이 왜 해외 거래소 선물 옵션 막 그냥 튀기는 그냥 한방 장사하는 것을 왜 추천을 하냐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아, 좋으면 알아서 좋아요를 누르시겠지. 이거를 뭐 강요한다고 될 일입니까? 좋으면 듣고 아니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코인 방송에서 무슨 웬만하면 코인 하지 말자입니까? 근데 이거 진심입니다. 자, 브라질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을 위한 논의,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브라질 부통령 수석 보좌관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인터넷 세계의 금이다. 뭐 장점에 대해서 이분은 숙제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부를 신속하게 이전하고 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고 심지어 무슨 얘기합니까? 브라질의 외환 보유고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자.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요. 이 지금 한 국가 브라질의 그 지금 비축 자산이 되는 뭐 미국의 그게 아니라 전 세계 IMF 있잖아요. IMF 안에 통화 바스켓 안에 지금 뭐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이런 거 넣어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뭘 넣는다고요? 이 비트코인 넣는다니까요. 이 얘긴 즉슨 이제 미 국채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일부 담당하는 거예요. 글로벌 초우량 담보죠. 비트만 킹왕짱이냐? 아니라니까요. 토크나 자산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크나 자산 뭐 허공에서 그냥 날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망을 강조한 겁니다. 뭐 망만 있는 건 아니지만 CBDC, 스테이블 코인, 뭐 부동산, 주식, 채권, 토큰 한다면서 걔네들 어디로 왔다 갔다? 고속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망이잖아요. 이걸 그냥 안다.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네. 쉽지 않을 거예요. 100% 확신을 하냐 마냐가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라울 팔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재밌습니다. 10주 선행 지표냐, 12주 선행 지표냐, 이제 라울팔 본인과 이제 본인이 고용한 줄리언 비텔, 뭐 둘이 이제 뭐 티격태격 했는데 결국 비슷해. 뭐가 비슷할까요?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딱 한 가지만 꼽아라. 전쟁? 아닙니다. 트럼프? 아니라니까요. 트럼프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은 뭐냐면 그냥 돈 지금 그 돈이 어디론가 막 그냥 그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그 밑바닥을 다 흥건히 적시면서 다 퍼지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라니까요. 돈의 힘은요. 이걸 이길 장사가 없어요.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 글로벌 M2가 10주 2달 반 선행이냐 3달 선행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 다 투닥투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상관입니까? 2달 반에서 3달 뭐 2주 차이 나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4월 첫째 주에 바닥 존이다 이거예요. 4월 첫째 주 그냥 대략 이때쯤 바닥이지 않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M2가 지금 검정색이고요. 빨간색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시면 그 검정색이 어떻습니까? 몰랐잖아요. 검정색이 뭡니까? 글로벌 유동성 M2입니다. 이게 오르면 2달 반, 3달 있다가 오른다고요. 뭐가? 비트코인이. 이것을 뭐 기우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본인 갈 길 가십시오. 절대 안 잡습니다. 저, 저는 제가 투자 성공하신 분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명해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저는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증명이 되면 지금 이 가격이 되겠습니까? 이더리움 지금 이 가격일까요? 끝을 알면 디스코 팡팡이 아니죠. 끝을 모르고 언제 몇 번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흔드니까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는 거죠. 95%와 5%를 선별하는 과정이 실제적이에요. 이 진짜 있는 겁니다. 남들의 죽겠다는 소리는 저 같은 고인물들에게는 솔직히 축제예요. 왜? 우수수수 다 떨어져 나가는데. 현금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축제입니다. 제가 어차피 2%가 다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 뭐 과장된 거 아니냐? 2%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막 그 주변에 뭐 21년에도 뭐 부다빔이 있었고 꼭 폭락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오잖아요. 그때 제가 막 부탁을 한 적도 있고 사정을 한 적도 있는데 소용이 없다니까요. 안 돼요. 가족도 안 되고 뭐 지인분들 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코인이 안 맞는 분이 있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마음이 막 찢어지고 막 애가 타면요. 굳이 뭐 업비트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유리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드립니다. 유럽연합에서 트럼프 관세 협상을 위한 양보 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와, 트럼프 이거 뭐 계속 뭐 이걸 하죠. 뭐 4월 초에 뭔가 발표를 하겠죠. 지금 혹시 그 뭐 마음이 어렵고 뭐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 본질이 다 무너지고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 지금 일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기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요. 이게 진짜 전 세계가 다 같이 지옥불 떨어지자는 거겠죠.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 한국, 대만, 저 뭐 베트남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냥 관세 너 100% 그럼 나도 100% 그런 거겠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전 세계는 그의 말 한마디에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제가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에게 제가 그때도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뭐 일장 설교를 하는 거죠. 너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지금 관심 가져야 된다. 그리고 XRP 리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하여튼 관심을 갖고 뭐 소액이지만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 차트 지난 10년간의 가격 차트를 그어놓고 보여줬죠. 직원이 가만히 딱 듣더니 한 30분 듣더니 차트 딱 가리키면서 요 고점에 딱 팔고 요 밑에 내려갈 때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러면 되겠네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야, 그렇게 쉬운 거면 누가 부자가 못 되겠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 이제 그 거시경제, 매크로, 방향성, 유동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관세, 이거 끝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가 결국 될까요? 전 세계에서 다시 돈을 찍을까요? 미국의 규제 완화가 된다 카던데, 은행 규제 완화, 알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뭐 신청을 했고, 결국 승인이 된다 카던데, 친코인 인사들이 SEC다, CFTC다, 지금 뭐 이미 다 장악을 했지만, 또 취임을 한다는데, 뭐 갠슬러 이제 갔죠. 빅테크 회사들에서 여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산다 카던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쟁여놓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진짜 될까요? 모든 게 잘 될 때가 아니고요. 지금 같은 시기 조금 이제 마음이 어려울 때 이럴 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그 근거가 항상 시험을 받습니다. 좋을 때는 시험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럴 때 저 역시도 한 번씩 팩트 체크를 해봐요. 맞나? 맞아? 저한테는 확정된 미래죠. 증명은 안 됐지만 제 눈에는 확정된 미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금
생길 때마다 그냥 계속 사는 거죠.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 좀 더 샀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뭐 묶고 더블로 갈 정도는 저도 현금이 아직 없어서 그냥 삽니다. 투자든 다이어트든 우리가 혹시 다이어트 투자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살 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성공하는 사람 100에 5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결국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2에서 3%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 방송은요, 뭐 이렇게 뭐 그 막 크크크 하시면서 이렇게 좀 어두울 때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심정으로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인생 힘들지만 한번 그래도 차고 일어나 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좋은 지식을 계속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